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은, 펄어비스 100%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영상이고요. 제가 계획대로,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물량을 2천까지 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차 매수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장기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비중을 높여가면 짧게 먹는 게 아니라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에서 실수했었던 그 비중 조절에 대한 실패, 그것을 극복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후에 목표 수익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들 오히려 기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만 7천원, 7만 8천원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위에서 한번 2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한 8만원 초반, 8만원 초반쯤에 2차 매수를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그 비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담고 싶었는데 좀 참았고요. 모르겠어요. 내일 좀 떨어지면 한 100만원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8만원 요 정도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싣고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있거든요. 한 1000만원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1000만원 정도 맞출 생각이고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2000까지 혹은 그 이상 태울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왜 들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업종 자체가 유망 업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메타버스가 과연 뭐냐. 사람들이 이 게임 속에서 과거에는 아바타를 내세워서 메타버스적인 요소를 내세웠다면, 지금 이 게임 안에 있는 메타버스가,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즐겼다면 지금은 그게 엄청난 사람들한테 시너지 효과, 기업한테는 기회, 게임 회사에게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뒤에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 보시면 수급은 기관에서 담았네요. 3일 동안 기관에서 담고 있고, 어디서 담았는지 보면 연기금에서 지금 담고 있네요. 연기금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주가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몰빵하지 왜 주가를 떨어뜨리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시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했었어요. 시젠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회비용을 다 놓치고 있다. 주식은 제가 시즌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적절한 계획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기간에서 지금 11만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11만원쯤에 비중을 조금 덜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종 목표는 20만원입니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제 평균 단가는 8만원 밑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평단가를 7만원 밑으로 8만원 초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고공행진 비결, 특히나 이제 도깨비가 난리가 났었어요. 붉은 사막이 원래는 기대작이었는데 도깨비에서 난리가 났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 희망 회로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 포켓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
이게 거의 실사 사진처럼 정말 잘 만들어 놨고, 이게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실제 생활처럼 생활하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의 일종인데, 뭐 메타버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의를 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가상세계에 현실처럼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옷을 사든지, 아니면 이 건물의 옥외 광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스케이트보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에 어떤 돈적인 부분과 연관이 지으면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이 너무나 실사화되어 있고 많은 해외 유저나 국내 유저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구경만 해도 재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임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 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세계인들은 이 건물 안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삼성이라는 배너를 만든다고 칩시다. 우리가 축구 경기 프리미엄 축구 경기 안에 삼성 첼시 같은 경우 어떤 후원을 많이 하죠. 스폰서로서.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면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 도깨비라는 뭐 어떤 이 게임 안에 다양한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캐릭터화 시켜서 포켓몬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5개 광고라는 것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거리가 실사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 앉을 건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인 반응을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도깨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작을 3개나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기대작입니다. 자, 피러버스 신작 도깨비 슈퍼 IP로 키운다. 메타버스와 한국적 요소 가미한 신작 게임이고요. 포켓몬이 있는 글로벌 메가 히트 IP 탄생 예감하고 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과연 이게 언제 출시가 되느냐는 거죠. 펄어비스 회사가 좋은 회사고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출시가 지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기에 LG 간판이 있거나 여기에 삼성 간판이 있거나 뭐 거리를 돌아다닐 때 어떤 편의점 CU에 들어가서 뭐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 모자를 사거나 MLB 모자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노출형 5개 광고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개발자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 현실과 어느 정도 맞추겠다 하면 그런 것들도 기업한테 투자를 해라. 우리가 여기다가 5개강 올려주겠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뉴스를 살펴보면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아이템을 사고 뭐 예를 들면 우산 아까 보셨죠? 하늘을 나는 우산 아니면 뭐 어떤 뭐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옷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이템 아니면 뭐 이런 캐릭터를 소환하기 위한 아이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펄어비스는 가족 구성원 다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점입니다. 이게 저처럼 아재들도 재밌겠다라고 느끼는 이 게임이 어린애들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눈높이가 다른 게임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30대, 40대, 뭐 50대들이 봤을 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임이 뭐 10대들이 봤을 때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대들이 재밌겠다라고 하는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미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도깨비는 그런 장르를 조금 뛰어넘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고 바다와 산, 도시, 도깨비, 전투, 연날리기, 낚시, 뭐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깨비처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는 GT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게임을 보고 포켓몬스터다, GTA
GTA다, 뭐 K-팝 뭐 노래가 나오니까 K-팝 게임이다, 한국 뭐 K-팝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연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도깨비라는 게 캐릭터화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캐릭터죠. 그리고 여기에 얽힌 뭐 설화라든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도깨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도깨비라는 게 생소할 겁니다. 그냥 뭐 포켓몬 짝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역마다 얽혀져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그 도깨비 캐릭터화를 한다면 틀림없이 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도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웹툰도 있죠. 혹시나 이런 관련 뭐 웹툰을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상상을 하자면 다양합니다. 제가 이 게임 하나를 보고 그냥 희망 헤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희망 헤로로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게임은 정말 잘 만들었다. 자,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11만원으로 잡았죠. 그래서 저도 한 11만원쯤에 한 50%나 비중을 어느 정도 뭐 매도를 해볼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이래 하락하면 버티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저는 주가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깨비 2023년 출시에는 450만 장이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게임 안에서 매출 지속성 확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은 사막 중국 규제 있었죠. 청소년들 영양 예상보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1만원, 10만원에서 오히려 11만원으로 상향 조절을 했죠.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라 라고 저처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3년 3분기로 도깨비 출시를 가정해 보면 초기 판매량 450만 장, 그리고 누적 판매 1,500만 장, 뭐 추정치를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비대면 교육 시장에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최근에 뉴스를 틀면 메타버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사업 자체가 유망 업종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도깨비가 이 게임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적인 게임의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유망 산업이랑 또 연관이 있는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메타버스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미래에는 많은 생활을 녹여들지 않나, 많은 일상생활에 녹여들여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적으로 그렇게 뭐 가상 공간이죠. 내 아파트를 앞세워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자료를 옆 직원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일을 뭐 한다든지,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뭐 얼굴은 서로 보이지 않죠. 근데 아파트를 내세워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 메타버스로 한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홀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도깨비 펄어비스 주가 내일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점에서 잡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짜증 나겠죠. 아, 정말은 뭔데 자꾸 저렇게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